어머니, 저 올해 명절 안 갈래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큰 며느리의 한마디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7년간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던 첫째 며느리가 명절 불참을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죠. 어머니, 저 이제 명절 노동 안 할래요. 저도 사람이에요. 7년 동안 쌓이고 쌓인 분노가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첫째 며느리가 빠진 명절, 그 집엔 어떤 지옥도가 펼쳐졌을까요?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도 울리기 전에 지영은 눈을 떴습니다. 명절 아침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됐죠. 남편 민수는 코를 골며 새우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나. 같이 가야지. 지영이 남편을 흔들었지만 민수는 몸만 뒤척였습니다. 졸려. 당신 먼저 가 있어. 나는 좀 이따 갈게. 여보, 매번 이러면 어떡해. 나도 사람이야. 아이고, 시끄러워. 명절 아침부터 왜 이래. 엄마한테 혼자 가서 도와드리면 되잖아. 지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결혼 7년 동안 단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는 풍경이었죠. 시댁에 도착하니 시계는 새벽 5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아이고, 큰 며느리 왔어? 빨리 와서 이것 좀 봐. 배추가 이게 뭐야? 내가 어제 다듬어 놨는데 다시 한번 씻어야겠어.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인사도 없이 일부터 시키는 건 기본이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인사는 나중에 하고. 지금 전 부쳐야 하는데 손이 모자라. 빨리 앞치마 두르고 와. 지영이 부엌으로 들어서자 산더미 같은 재료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인분이 넘는 음식 재료들. 친척들까지 다 오면 거의 40명 가까이 되는 양이었죠. 큰 며느리, 파전은 내가 부쳐. 너 손이 야물야물하잖아. 그리고 갈비찜도 내가 하는 게 맛있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지영이 앞치마를 두르는 순간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둘째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9시. 거의 4시간이나 늦게 온 겁니다. 아이고, 둘째 며느리 왔어? 애들은? 차에 있어요. 애들이 멀미한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진짜 새 키우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머니. 수진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명절 옷으로 갈아입은 것도 아니고 그냥 편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죠. 그래, 고생했어. 근데 둘째야, 형님 혼자 부엌에 있는데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저 진짜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애들 셋 데리고 운전해서 여기까지 오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좀만 쉬었다가 할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들은 지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늘 그랬듯이. 오전 10시. 지영은 이미 파전 50장을 부치고 동그랑땡을 80개나 만들었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죠. 큰 며느리. 잡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그래? 그럼 나물도 좀 무쳐야 하는데. 아, 그리고 전 씻기 전에 빨리 부쳐. 네. 그 순간 거실에서 둘째 며느리 수진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는 모양이었죠. 크크크, 이거 완전 웃겨. 지영은 칼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가락이 새하얗게 질릴 정도로. 오전 11시 30분. 남편 민수가 슬슬 일어나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나 왔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배고프지? 엄마가 고기 구워줄게. 큰 며느리. 민수, 고기 좀 구워줘. 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지금 전 부치고 있는데요. 에이, 그것도 못해? 멀티로 좀 하면 안 돼? 우리 아들이 새벽부터 운전하느라 고생했는데. 민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형수님이 고생이 많으시네요. 둘째 아들 재훈이 어정쩡하게 말했지만 도우려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민수 옆에 앉아 TV만 켰죠. 아, 오늘 축구 있는데. 형, 같이 보자. 그래, 오늘 국가대표전이잖아. 지영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오후 12시 30분.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형제들과 그 가족들까지. 순식간에 집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죠. 형님, 오랜만입니다. 뭐 왔어? 밥은 준비됐어? 곧 차릴게요. 지영은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반면 수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아이들 핑계를 대고 있었죠. 둘째야, 너도 좀 도와줘야지. 시어머니가 말했지만 그 어조는 전혀 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안해하는 투였죠. 어머니, 제가 지금 애봐야 해요. 둘째가 자꾸 울어서. 그래 알았어. 큰 며느리가 하면 되지 뭐. 지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칼을 놓칠 뻔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하면 되지 뭐.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오후 1시. 드디어 상차림이 끝났습니다. 지영의 손은 이미 부르텄고 다리는 후들거렸죠. 새벽 4시 30분부터 지금까지 거의 9시간을 쉬지 않고 일한 겁니다. 자, 다들 모여서 절하자. 제사가 아닌 명절 차례였지만 절하는 건 여전했습니다. 지영은 비틀거리며 절을 올렸죠. 큰 며느리 왜 이렇게 힘없이 절을 해? 정성이 없어 보이네. 시아버지의 차갑고 날카로운 한마디였습니다. 지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9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한 사람한테 할 소리가 그거였을까요?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지영은 밥을 먹을 틈도 없이 계속 움직여야 했죠. 큰 며느리, 물 좀. 이거 간이 좀 싱거운데요. 김치 좀 더 주세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지영은 로봇처럼 움직였죠. 정작 자신의 밥그릇은 아직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형님, 좀 앉아서 먹어요. 내가 할게요. 수진이 마지못해 일어났지만 그녀가 한 일이라고 물만 한 잔 따라준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죠. 반면 지영은 계속 서서 일했습니다. 오후 3시.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가 시작됐습니다. 40명분의 그릇들. 산더미 같았죠. 큰 며느리, 설거지는 내가 해. 너 손이 빠르잖아. 시어머니의 말에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새벽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했는데 설거지까지 제가 다 해야 하나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첫째 며느리잖아. 첫째가 솔선수범해야지. 동생한테 일을 떠넘기면 어떡해. 제가 일을 떠넘긴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제가 혼자. 수진이도 했잖아. 수진아, 너 오늘 일 안 했어? 수진은 시치미를 뚝 떼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했죠, 어머니. 제가 물도 날랐고 애들도 봤고요. 봐봐. 수진이도 일했다잖아.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아? 지영은 허탈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물 나른 것과 9시간 동안 쉬지 않고 요리한 것이 같은 일로 취급되는 이 상황이 말도 안 됐죠. 어머니, 전 정말. 됐어. 그만하고 빨리 설거지나 해. 다들 보고 있잖아.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자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영에게 쏠렸습니다. 수군수군 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요즘 며느리들은 참. 옛날에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지영은 고개를 떨구고 설거지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죠.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는 좀 쉬어. 애새 키우느라 힘들잖아. 큰애가 할 거야.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수진은 씩씩하게 대답하고는 다시 소파로 가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아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설거지가 끝나고 부엌 정리까지 마쳤을 때 지영은 완전히 탈진 상태였습니다. 큰 며느리, 저녁은 뭐 먹을까? 아까 남은 음식 데워서 먹으면 되겠다. 그것 좀 챙겨줘. 시어머니의 말에 지영은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저 좀 쉬면 안 될까요? 뭐? 쉬긴 뭘 쉬어. 저녁까지 해야지. 너 요즘 왜 이렇게 나약해졌어? 지영은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남편 민수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나 목말라. 물 좀.
지영은 그 순간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7시. 겨우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지영은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을 봤죠. 눈은 충혈돼 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은 데이고 부르텄고 다리는 후들거렸죠. 나는 도대체 뭐지? 로봇이야? 노예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똑똑. 형수님 괜찮으세요? 재훈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던 그가 처음으로 지영에게 말을 건 거죠. 네, 괜찮아요. 오늘 형수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좀 도와드릴 걸 그랬네요. 재훈의 말에 지영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일까요? 괜찮습니다. 익숙해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자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TV를 보며 킥킥거리는 소리, 수다 떠는 소리. 지영만 빼고 모두가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녁 9시.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고했어, 큰며느리. 음식 맛있었어. 네, 감사합니다. 다음 명절에도 기대할게. 네, 지영은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나자 시어머니가 지영을 불렀습니다. 큰며느리 이리 와봐. 지영은 힘없이 시어머니 앞으로 갔습니다. 오늘 손님들 앞에서 나한테 그렇게 말한 거 기분 나빴어. 첫째 며느리가 그렇게 행동하면 둘째는 어떻게 배우겠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말이야, 수진이는 애가 셋이나 되잖아. 너는 하나인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좀 이해심을 가져야지. 지영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그럼 제 아이는 아이가 아닌가요? 뭐? 지금 말대꾸하는 거야? 아니요. 그냥 저도 엄마인데. 저도 힘든데. 에휴, 요즘 젊은 것들은 진짜. 옛날 우리 때는 안 그랬어. 시집 오면 시어머니 모시고 집안일하고 그게 당연한 거였다고. 너 같은 며느리 처음 봐. 명절에 일 좀 했다고 난리야, 난리. 나는 며느리 시절에 혼자 40명 밥해도 불평 안 했어. 지영은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민수는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엄마 기분 많이 상하셨어. 당신이 좀 참았어야지. 뭐? 아니, 명절인데 조금 고생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도 옛날에 다 그렇게 했다잖아. 당신은 오늘 뭐 했는데? 나는 친척들 응대하고 아빠랑 이야기하고. 나도 나름 힘들었어. 지영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응대? TV 본 게 응대야? 야, 왜 이래? 명절 끝났는데 집에 가서까지 싸우게? 지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아이를 재우고 지영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죠. 다음 명절은? 다음 명절도? 또 이렇게 되겠지. 그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둘째 며느리 수진이 가족 단톡방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명절 음식 사진이었죠. 우리 어머니 손맛 최고. 다음 명절 또 기대됩니다. 지영은 그 메시지를 보고 휴대폰을 내던졌습니다. 우리 어머니 손맛? 내가 만든 건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답장. 히읗히읗 고마워, 우리 수진이 다음에 더 맛있는 거 해줄게. 지영의 이름은 단톡방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죠. 바로 그날 밤. 지영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명절은 절대 안 가. 손이 떨렸지만 이번만큼은 정말로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명절날 아침. 지영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 명절은 못 갈 것 같아요. 뭐?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얼어붙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번엔 정말 못 갈 것 같아요. 야, 너 지금 나한테 장난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장난이 아니라 정말. 첫째 며느리가 명절에 안 온다고? 말이 돼? 그럼 누가 음식 만들어? 수진이가 있잖아요. 뭐? 수진이는 애가 셋인데 어떻게 해? 너는 하나잖아.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쉬고 싶어요.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지?
아니요. 그냥 이번만큼은 정말 못 가겠어요. 지영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7년 만에 처음으로 한 반항이었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시댁 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엄마 진짜로 형수 안 온대요? 재훈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게. 전화도 안 받고. 이게 말이 돼? 시어머니 박순자는 초조하게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영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죠. 어머니, 그럼 오늘 음식은 어떻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묻어났죠. 어떡하긴. 내가 해야지. 너도 이 집 며느리잖아. 네, 저요. 수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누가 해? 나는 늙어서 힘들고 너밖에 없잖아. 하지만 어머니, 저는 요리를 잘 못하는데요. 못하긴 뭘 못해.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빨리 부엌에 가. 시어머니의 호통에 수지는 어쩔 수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새벽 6시. 평소라면 지영이 이미 2시간째 일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죠. 부엌에 선 수지는 산더미 같은 재료들을 보고 멘붕에 빠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해? 뭐 해? 빨리 안 해. 손님들 10시에 온다고. 시어머니가 재촉했습니다. 네네, 지금 할게요. 수지는 황급히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죠. 어머니, 파전 반죽을 어떻게 만들어요? 뭐, 그것도 몰라. 밀가루에 물 넣고 파 썰어 넣으면 되잖아. 비율이 어떻게 돼요? 에휴, 눈대중으로 하면 되지. 빨리 해.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밀가루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넣는 바람에 반죽이 떡처럼 되어버렸죠. 아, 이게 왜 이래? 물을 더 넣었습니다. 이번엔 너무 묽어졌습니다. 아, 30분이 지났지만 파전 반죽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전 7시. 수진이 겨우 첫 번째 파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지직. 기름이 튀었습니다. 아야, 뭐해? 불 좀 줄여.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불을 줄였지만 이번엔 파전이 눌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뒤집어야 하는데 안 떨어져요. 아이고, 주걱으로 잘 긁어내. 너 요리 진짜 못하는구나. 죄송해요. 겨우 뒤집었지만 파전은 이미 새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에휴, 그건 버려. 다시 해. 첫 번째 파전은 쓰레기통으로 직행했습니다. 오전 8시. 수지는 이미 땀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겨우 파전 5장을 붙였는데 그중 제대로 된 건 2장뿐이었죠. 어머니 50장을 언제 다 붙여요? 손님들 오는데. 그러니까 빨리 하라는 거잖아. 바로 그때 둘째 아들 재훈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 배고픈데 뭐 좀 없어? 지금 그럴 때야. 나 정신없어. 에이, 라면이라도 끓여줘. 라면은 내가 끓여 먹어. 나 진짜 바빠. 재훈은 투덜거리며 나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영이 뭐든 해줬을 텐데 말이죠. 오전 9시. 동그랑땡 차례였습니다. 수지는 고기를 갈아서 양념을 넣고 반죽했습니다. 그런데 간을 맞추는 걸 깜빡했죠. 어머니, 간 맞춰봐 주세요. 시어머니가 한 입 먹어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간이 하나도 안 돼 있잖아. 아, 깜빡했어요. 깜빡했어. 다시 해. 네, 다시요. 그럼 이걸 어떻게 내놔? 다시 양념 넣어. 수지는 황급히 소금과 간장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손이 떨려서 너무 많이 들어갔죠. 맛 좀 봐주세요. 시어머니가 다시 먹어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짜. 너무 짜. 이걸 어떻게 먹어? 죄송해요. 에휴. 됐어. 그냥 그거라도 붙여. 시간 없어. 오전 9시 30분. 수지는 동그랑땡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서둘러서 불 조절을 제대로 못했죠. 아, 다 타잖아. 밖은 타고 속은 익지 않은 동그랑땡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떡해요? 어떡하긴.
그냥 해. 손님들 곧 온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이미 패닉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희 왔습니다.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고, 벌써. 수지나 상차림은? 아직이요. 잡채도 안 했고 갈비찜도 안 했어요. 뭐, 아직.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아이고 형님, 오셨어요? 밥이 좀 늦을 것 같아요. 늦어? 왜? 그게 오늘 큰 며느리가 몸이 안 좋아서. 아 그래요? 그럼 둘째 며느리가 하면 되지. 친척들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음식은 나오지 않았죠. 오전 11시. 부엌은 완전히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타버린 파전, 짜디짠 동그랑땡, 익지 않은 잡채. 어머니, 갈비찜을 어떻게 만들어요? 모르겠어. 큰 며느리가 항상 했는데. 레시피라도 있어요. 그런 거 없어. 큰 며느리는 그냥 척척 만들었단 말이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못하긴. 해야지. 손님들 기다린다고. 바로 그때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 밥이 언제 나와요? 우리 애들 배고프다고 난리예요. 저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후 12시. 드디어 상차림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최악이었죠. 탄파전, 짠 동그랑땡, 설익은 잡채, 그리고 간도 안 맞고 질긴 갈비찜. 이게 뭐예요? 한 친척이 파전을 집어 들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타지 않았어요? 그게. 죄송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동그랑땡이 너무 짠데요? 갈비찜이 왜 이렇게 질겨요? 이 잡채는 덜 익었는데.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솔직히 작년 음식이 훨씬 나았는데요? 그러게요. 작년 큰 며느리가 한 게 훨씬 맛있었어요. 그 말들을 듣는 시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부엌에서는 수진이 주저앉아 울고 있었죠. 나 진짜 못하겠어. 형님은 어떻게 이걸 혼자 다 했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오후 1시. 식사는 엉망으로 끝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식을 남겼죠. 형님, 우리 먼저 갈게요. 아이들이 밖에서 사 먹겠대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일찍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까지 있다 갔을 텐데 말이죠. 거실에는 민수, 재훈 그리고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큰일인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큰일이긴 뭐가 큰일이야.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지만 그녀의 눈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형수 없으니까 진짜 안 되는데. 차라리 가서 빌까요? 뭐, 빌어. 내가 며느리한테? 그럼 어떡해요? 다음 명절에도 이렇게 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 박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오늘의 참사만 떠올랐죠. 친척들의 불평, 타버린 음식들, 그리고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지영의 모습. 큰 며느리가 그동안 혼자서 저 많은 걸 다 했던 거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9시간 동안 쉬지 않고 움직이고 40명분의 음식을 완벽하게 만들어내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라, 내 어머니. 지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그게 어제 정말 힘들었다. 그러셨군요. 수진이가 해봤는데 음식이 다 엉망이 됐어. 손님들도 다들 불평하고. 며느라,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랐어. 지영은 전화기 너머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죠. 어머니, 전 7년 동안 그걸 혼자 했어요.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 못 들으면서요. 미안하다 정말. 그리고 수진이는 애가 셋이라고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전 하나인데 뭐가 힘드냐고. 그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저도 사람이에요, 어머니. 로봇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목이 메었습니다. 알아? 이제 알았어. 며느라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겠니? 어머니, 다음 명절은 내가 할게. 아니, 우리 다 같이 하자. 너만 시키지 않을게. 지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말 그러실 거예요? 그래. 약속한다. 그리고 민수한테도 단단히 얘기할게. 아내 고생하는 거 모르는 척하지 말라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니야. 내가 고맙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며느라. 전화를 끊은 시어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불렀죠. 민수야. 내 엄마. 너 장가 잘 갔어. 네? 내 아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나도 이제야 알았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봤을 때 너는 정말 형편없는 남편이야. 아내 고생하는 거 옆에서 보면서도 모른 척했잖아. 엄마, 다음 명절부터는 너도 이래. 알겠어? 네, 엄마. 며칠 후 시어머니는 수진도 따로 불렀습니다. 수진아, 내 어머니. 너도 이번에 깨달았지? 큰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반성했어요. 제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요. 애가 셋이라고 핑계 댔지만 그래도 큰애한테만 다 떠넘긴 건 잘못이야. 네, 알아요. 다음부터는 제가 제 몫을 할게요. 그래, 그렇게 해줘. 2주 후 가족 단톡방에 시어머니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다음 명절 계획 좀 세우자. 이번엔 역할 분담 확실히 하자. 곧이어 메시지들이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 파전은 내가 할게. 동그랑땡은 수진이. 수진 네, 제가 할게요. 민수전 잡채 할게요. 재훈 저는 설거지 하겠습니다. 시어머니 그리고 지영이는 갈비찜만 부탁해도 될까? 지영 네 어머니. 그 정도는 괜찮아요. 시어머니 고마워 며느라. 그리고 다들 일찍 와서 같이 하자. 그 메시지를 본 지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 보는 풍경이었죠. 그리고 다음 명절. 새벽 5시. 이번엔 지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큰 며느리 물 끓었어. 파전 반죽 시작하자.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형수님 저도 왔어요. 동그랑땡 재료 준비할게요. 수진도 일찍 도착했습니다. 여보 나 뭐 도와줄까? 민수도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형님 저는 설거지 준비할게요. 재훈도 부산하게 움직였죠. 지영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왜? 감사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그동안 너 혼자 고생시켜서. 시어머니가 지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다 같이 하자. 알겠지? 네. 그날 명절은 달랐습니다. 음식은 함께 만들었고 설거지도 함께 했습니다. 지영은 처음으로 명절에 웃을 수 있었죠. 오후 3시. 식사가 끝나고 지영은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형님 커피 맛있어요? 수진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응. 너무 좋아. 형님.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됐어.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면 되지. 고마워요.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눴습니다. 저녁이 되자 시어머니가 모두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다들 오늘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야. 고생했어. 특히 지영이. 그동안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였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당연한 희생 같은 건 없어. 우리 다 함께 하자. 알겠지? 네. 모두가 함께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민수가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응? 미안해. 그동안 너 혼자 고생시켜서. 괜찮아. 아니야. 안 괜찮아. 나 정말 형편없는 남편이었어. 지영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도울게. 약속해.
고마워.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참 오래 걸렸네. 하지만 결국 달라졌어.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당연한 희생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 소중함은 사라지기 마련이죠. 지영 씨는 7년 만에 용기를 냈고 그 용기가 결국 가족 모두를 변화시켰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묵묵히 고생하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그 사람에게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7년치의 눈물을 씻어주는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